네, 어제 저희 그 서효회 모임이 매주 토요일이 있는데 어제 모임 했는데 저희 회장님 육순이라고 하셔가지고 육순 잔치도 같이 했어요. 육순 잔치 그냥 뭐 크게 한 게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그냥 소소하게 이제 음식 장만해 오셨고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셨는데 어디서요? 저희 그 글씨 쓰는 모임 장소에서 이제 간략하게 했는데 어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신 지 30주년 되셨다고. 그 30주년 동안 그 사모님 그 뒤에서 조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그냥 저희가 쉬운 말로는 사모님이 키우신 거죠. 저희 회장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사모님한테 이제 고마움을 공개적으로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아니면 서효 회장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서유의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그게 어렵죠. 집안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1시에 모여서 밤 9시까지 했어요. 저녁까지 먹고 이제 토요일 날 1시에 시작하려면 저 이제 11시나 이래 돼서 집을 나서면 밤 한 11시 돼야 이제 토요일 날 보통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오후 1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집에 안 있고 이제 토요일마다 그 나간다는 게 가정 파괴입니다. 뭐 이렇게. 그 사모님 나간다는데 진짜 대단하시네. 집사람이 이제 많이 이해해주고 나가는 같이 서예를 하시는 아니요.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도와줘서 사실은 오늘날 제가 이렇게 글씨도 쓰게 됐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어제도 집사람이 이제 음식까지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서 집사람한테 아주 감사하죠. 아니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호강한 적 한 번 없는데 그래도 감옥에 갈 때도 결혼한 상태셨어요? 아니요. 그때 나오셔갖고 나와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집사람 생각하면 여기 사모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그냥 최우령님이 아주 강조하시네요. 아유 강조해야 돼요. 저희가 사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진짜 회장님이 그렇네요. 토요일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면서 저희한테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그냥 자청하셔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반드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집사람이 그동안 이제 이 서예에 나오면서부터 주말은 대부분 이제 포기를 했던 거죠. 주말에 어디 가고 이런 꼭 가야 할 경우에만 이제 가게 됐고 대부분의 주말 시간을 이제 제가 여기 나오는 거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도와주고 이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무지 고맙고 또 어찌 해줘야 할지 진짜 그래 말이 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다는 말로 하고 네. 그 이후의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알아서 하죠. 알아서. 앞으로도 토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사모님이 거의 V2세요. 그러니까. V1이시고 V2라서 저희 또 소풍이나 이럴 때 가실 때 또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MT 같은 거 가면 또 음식도 그냥 다 만들어서 해주시고 저희는 얼마나 고마운지. 회장님의 복이고 서효의 복입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빨리 좀 내려놓고 이제 조금 이전에서 좀 해서 집사람하고 또 놀러도 좀 다니고 주말에 이러고 한편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 서효에 줄 서신 분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주말을 사모님하고 함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가능하다. 네네. 사실은 저는 서예를 배우면서 서예가 사실은 저의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도 사군자 하면 이제 붓, 먹 이런 게 이제 자기 벗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벗이라고 생각하고
문방 사후에서 이제 벗으로 했잖아요. 그 회장님한테 그 서예하고 정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존재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냥 뭐 배울 때는 조금 이제 잘 쓰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글씨를 뭐 써달라는 이제 부탁도 받게 되고 내 글씨를 받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글씨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된 이런 이제 느낌이고 뭐 촛불 동행 이런 데도 촛불 광장에도 나가서 이제 쓰고 이러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힘있게 나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냥 글씨 쓰기를 이제 잘 했다. 잘 선생님 통해서 글씨를 또 잘 배웠고 서예 정신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뭐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주말 그냥 놀거나 쉬거나 이렇게 그렇죠. 보냈을 텐데 이렇게 저기 축구하시고 뭐 놀거나 술 마시거나 뭐 이러면서 보냈을 텐데 주말 시간 이렇게 하면서 글씨가 나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고 이런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 이후에 제 취미가 있다는 게 좀 고급적인 취미를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거의 이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글로 쓰면서도 해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사람들하고도 하고 전시회도 하니까 제 삶이 많이 그 풍부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제 노후에도 또 이제 글씨 쓰면서 나 글씨도 써 이러면 또 글씨 써달라는 사람도 있으면 되게 행복이더라고요. 그 복일 것 같은 게요. 주말에 통상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이제 놀러 가다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뭐 공연을 가거나 술을 먹거나 막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발산을 해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 사실은 서예는 내적으로 좀 온축하는 거니까 네. 결국 누적적으로 보면 서예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발산 안 하고 쌓고 이렇게 성찰하니까. 그런 면에서 두 분이 복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서예 안 배우셨어요? 저 서예 옛날에 하다가 뭐 함께 쓰기 신현 선생님 작품 전시회 2번 했는데요. 네. 한 번은 양묵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당 취수라는 걸 썼는데 한 번은 잡고 써주셨고 한 번은 저기 그 미산 계곡에 가갖고 거기서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통과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저도 서예를 할 때 그 보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 소모가 많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2시간 쓰면.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공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젠가 해야죠, 다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붓이 이게 다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회장님, 부드러운 걸로 거의 강한 걸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네. 글씨 이제 네. 경지에 많은 경지에 올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글씨 잘 쓸 수 있어요? 저도 글씨 잘 쓰고 싶은데. 일단은 뭐 이건 선생님 네. 저도 배워 네. 선생님에게서 들은 거지만 첫째는 필법을 잘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붓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필법에 맞게 운필을. 예, 운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글씨 자료 뭐 옛날 법첩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체본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해서 결국은 자기 글씨를 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늘 자기 글씨 따라 하지 말고 자신의 글씨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늘 나오셔서는 이제 해주시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필법을 익혀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이것을 글씨가 좀 서툴거나 뭐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서투면 서툰 대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조화롭게 쓰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림이 있으면 난 그게 좋은 글씨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스킬만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글씨의 이런 정신
뭐 이런 거 쭉 얘기했던 서역인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도 많이 키워야지만 이 조화로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희 나오는 그때 추사 김정희 네. 거기 추모 이렇게 간에 이제 소풍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글씨를 쓰기 이전에 만 권의 책을 먼저 머리에 있어야지 글씨가 나온다 그 한자 있잖아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만 권의 책이 먼저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 그 글씨가 네.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만 권의 법칙이에요. 만 권의 책을 읽고 네, 글을 써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있습니다. 예. 서건기라고 이제 뭐 만 권의 책을 읽어야 글씨에서 그 기운이 나온다는 말씀이 그런 구절이 있죠. 그거랑 좀 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저도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고전도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글감을 찾기도 하고 이렇지만 길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에 있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는 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촛불동에도 이제 더 나가게 현장에 가시면 글이라는 게 이 우리가 뭐 이제 보다 나은 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게 뭐 깨우침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작더라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글씨도 그 속에서 같이 갈 때 더 의미도 있고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책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것이 책도 물론 배움을 구해야 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발에 있고 현장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선생님이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네, 발로 그 맞습니다. 얘기하고 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머리에서 진짜 발까지가 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도 막상 발로는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 일상 삶인 것기도 하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꾸 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꾸준히 노력해라.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서효회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 잠깐 있었는데요. 서효회가 3년. 3년이라고 하죠. 서도회. 2003년도에 네. 서도회에서 이제 서여회로 바뀐 게 2003년도라고. 최우리 형님은 언제 가신 거예요? 저는 2019년도 한참 뒤입니다. 2019년요? 네. 아, 그냥 신참 새내기네. 아니, 저 그래도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요. 제 밑으로 후배가 2학년이 더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밑에 있어서. 소요회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 역사-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 주변에 사람들이 요구가 있었죠. 아, 요구가요? 좀 배우고 싶다. 예, 많은 글씨를 요구가 이제 있었어요. 배우고 싶은 이런 게 또 선생님이 전시회도 97년도인가 학고제에서 네, 전시회도 한번 했었고 글씨로서 하면 일찍이 저 선생님 명성도 예, 예. 나셨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글씨를 배우고 싶어 해서 시간을 이제 내서 그때는 옆에 지인들이 모여서 배우기 시작한 게 이 서도반의 시작이었죠. 그때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 서예회가 수서회라고 수요일 날 모여서 쓴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전후에서. 그리고 학교에 시민단체도 이제 배우러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각 오면 이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날과 시간을 정하고 올 사람 좀 와라. 그리고 모이니까 이름도 이제 정하고 가다가 선생님 회장님 오실 무렵에 이제 조금 지나서 서도회가 서여회로 이제 바뀌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올해 이제 3월달에 전시 영상으로도 나갔었는데 그 저희가 20주년 된 거죠. 20주년, 20주년 동안 이제 서도회부터 시작해서 20주년 쭉 이어서 왔는데 그 이어서 오는 그 힘이 어떤 힘인가요? 전 뭐 당연히 선생님의 살아계실 때는 이 글씨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 또 글씨로서 나타내는 뭐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또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선생님 글씨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런 기회를 많이 살리지를 못하고 지금은 소수만 지금 자꾸 받아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아쉬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서예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의 글씨가 가장 큰 힘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때 그 미얀마 돕기 전시회도 이제 하셨고 그 대외적인 활동도 그거 말고도 좀 있으셨던 거죠? 그 전시라든가. 예, 그 지금 뭐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미얀마 미얀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때도 그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정한진 사무국장하고 얘기해서 이걸 이제 미얀마가 당시 그때 군부 독재가 뭐 이런 그때 사회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미얀마 후원을 하는 글씨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단법인 더불어숲 이사장, 성공회대학교 김창남 교수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뜻을 모은 독자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단체고요. 지금 신영복 선생님이 남기신 뜻을 이 사회에 좀 더 널리 확산해서 우리 사회를 다 함께 숨쉴 수 있는 더불어숲과도 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 중에 서예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 시민들을 돕는 취지의 서예전을 열자고 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 판매 수익금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향해 애쓰는 분들에게 전달돼서 미얀마 민주화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숲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함께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또 후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숲 서여회 회장 구자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그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 6월부터 저희 그 더불어숲 서여회와 성공회 교수회하고 함께 그 신영복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글씨를 배운 제자들인데요. 저희들이 배운 글씨를 가지고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에 좀 글씨를 전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6월부터 준비를 해서 한 2달여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모두 이제 39점을 전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스베이다에 이제 나가면서 전국의 그 시민들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받아서 불과 이틀 만에 다 작품들이 이제 완판되고 또 추가 문의도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들 그 판매 수익금은 성공회대 출신 중에 그 미얀마 출신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현재 그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고 국내에 있는 활동가들도 있는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토 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판매 수익금을 전달하고 그 수익금은 미얀마 임시정부로 전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대략 그 저희 전시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방송에 나가면서 출연하시고. 그거가 이제 성사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좀 팔릴까 막 이런 이제 염려들이 있었는데 그 방송 나가면서부터 불과 한 2시간 사이에 다 완판됐어요. 다 이제 예, 예. 판매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한 2,5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금을 전달. 그쪽에 직접 전달하셨죠? 네, 그때 김창남 이사장님하고 가서 이제 직접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더숲과 서해의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뭘 그쵸. 만들었던 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점의 작품을 직접 이제 배송을 해서 그 당사자들 만났었는데 의외로 이 경북 지역, 아니 경상도 지역이 많았어요. 그 작품을 실제 산 사람들이 이 전라도 쪽보다는 울산까지 갔다 오시지 울산, 울산도 부산, 다녀오셨다고. 뭐 대구 예. 막 그 칠곡 어디 이 시골에 있는 그래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다들 미얀마 저거를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방송에 이제 나오면서 그 작품값이 보통 100만 원 그러니까. 뭐 비싼 건 한 300 이렇게 갔었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그래 선뜻 사주셔가지고. 선뜻 사주신 거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지방에 있지만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그때 제가 직접 이렇게 보고 겪게 됐었죠.